네, 라šan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 가능한 종목들 함께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추천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와서 이 종목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에 추천해 주셨던 유로메카가 목표가인 5만 원을 어제 넘어섰고요. 5만 600원 고점 올렸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전략 짜주시죠. 네, 누르메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로봇주들이 강한 상승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대장주로서 염징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협동 로봇의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기업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뉴로메카는 이제 포스코 쪽으로 이제 향후에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생산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ISO 인증을 받으면서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항상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는 사실 대기업 지원도 좋고 정책 모멘텀도 좋긴 하지만은 이제는 해외 시장을 빠르게 누가 먼저 선점하고 빠르게 개척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IPO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런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시장을 5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5%가 일본 화나기는 야스카와 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누르메카나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등에 업고 이쪽 해외 시장을 하나둘씩 개척해 나가야 그만큼 MS를 확대해 나가는 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르메카 F&B 쪽 시장에서는 이제 고피자나 이쪽에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북미 시장에서 특히 F&B 쪽에서 조금 시장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오늘 목표가 달성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충분히 10만 원 더 갈 수는 있지만은 2차 목표가로는 제가 한번 제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 6만 원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표가 도달 종목인 유로메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 성장률이 결정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10만 원도 넘게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단은 2차 목표가로 6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난주 추천 종목도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케어젠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당시의 매수가보다는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매수 전략 짜주시죠. 네, F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프로지스테롤 판매가 2분기 좀 부진했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사실 그런 영향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미 일주일 전에 선반영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9월달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아마존도 중요하지만은, 중국 쪽에 이제 티몰 이커머스 쪽으로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을 조만간 할 건데, 결국에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프로지스테롤이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매출이 확대되는지가 제가 봐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로서 펩트론, 인벤티지랩, 아이센스 그리고 케어젠까지 사실 순환매적인 흐름도 없지 않아 보이는 모습도 있는데, 케어젠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나아져야 주가가 제가 볼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때 실적은 이미 2분기 때, 여러 국가들에게 지연됐던 제품 등록들이 아마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다른 나라 국가들의 수출 국가도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는 올해 초에 나왔던 가이드보다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케어젠은 굳이 여기서 더 이상 빠질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쪽에 있는 모멘텀, 향후에 수출 국가의 확대가 있다는 모멘텀으로 좀 보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9월, 10월 달은 그렇게 보시고 이제 3분기 실적까지 나오는 거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앞으로 실적을 보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케어젠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퓨런티어입니다.
뭐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차트는 사실 뭐 그렇게 이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실적주로서 이제 충분히 부각할 수 있다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레벨 3단계, 뭐, 혼다나 이제 벤츠가 일단은 60km 이제, 정주행으로, 자율주행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번 주에 80km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열린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늘, 삼성전기에서도 실제로 테슬라라고 뭐 공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예전에 작년 6월 달에도 삼성전기가 북미 전기차와 5조짜리 계약을 이제 조회 공시가 나왔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그 테슬라빨로 지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자율주행 관련 레벨 3단계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전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런티어 입장에서는 액티브 온라인 쪽으로 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장비를 이제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으로서 이거를 MC넷이나 아니면은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이제 이 회사의 모회사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글로벌 레퍼런스가 한 적어도 한 25개 군데 좀 더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동안 뭐 주가가 크게 뭐 몇 프로 성장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레벨 2단계에서 레벨 3단계 넘어갔을 때 실제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장비가 보통 레벨 2단계가 5개에서 7개입니다. 그런데 레벨 3단계로 가게 되면은 최대 12개까지 카메라가 투입되는 흐름이 보인다면은 결국에는 매출 성장 자체가 50%에서 80%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단가도 이제 높아지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단순하게 정책이 아니라 단순하게 테마적인 흐름보다는 이제는 하나둘씩 실적이 잡히고 수주가 하나둘씩 잡힐 수 있는 시간이 좀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오토롬텍이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안정적으로 프론티어도 이제 주가의 흐름도 실적과 함께 동반 상승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좀 생각해서 프론티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퓨런티어를 짚어주셨는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면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할 때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들썩였었던 삼성전기와 관련된 이슈로 퓨런티어 오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수 전략도 함께 짜주시죠.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차로 4만 원을 잡았고 매수가는 사실 뭐 오늘 좀 이제 아침에 좀 급등했다가 이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말씀대로 테마로 보지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회사들의 리스크는 양산에 대한 지연 이슈 말고는 이제 더 이상의 악재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를 점점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빠르게 상용화된 레벨 3단계 자동차를 하나둘씩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에는 레벨 3단계 쪽에 대한 상용차들이 하나둘씩 더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뭐 피런티어, 뭐 업트론텍, 캠시스 여러 종목들이 이제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선저가 28,000원 제시하긴 했지만은 선저가보다는 목표가 4만 원이 언제 도달할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핵심 포인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 전략은 충분히 저는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만 원으로 한번 좀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지금 현재가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에 집중을 해보자. 4만 원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로는 일단은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봤는데요. 퓨런티어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는 공개 방송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준비를 하시는 것처럼 오후 3시 40분에 김봉만 전문가님께서 유튜브 김봉만의 맥점 매매에서 마감 브리핑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4시에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해서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미래차의 매수 전략
전략과 글로벌 주요 변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스찬스 시간이었습니다.